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커피숍에 가지 않고 지금 집에서 방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베트남 커피숍은 그 평일날 아침에도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날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을 못해서 집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침 기사를 보니까 그 태풍 차바가 다행스럽게도 베트남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그 중국 내륙 지방으로 완전히 진입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하지만은 그 베트남 동북부 그 3개성, 대표적인 3개성 까오방하고 랑성하고 그 꽝린성 그쪽에는 지금 비가 계속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심하게 내리고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해서 그 보통적인 호우가 계속 그렇게 내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그 저지대나 그 산간 지방에는 그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그 따이닌성의 그 농민들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 농민들한테 중요한 게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살충제나 비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뭐 이것 또한 그 가격이 올라서 이제 그 구입하기도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그 사서 뿌린 살충제나 그 비료가 효과가 없답니다. 그게 전부 다 가짜랍니다. 이게 뭐 그냥 뭐 5% 10%의 정도가 아니고 뭐 반 이상이 그런 지금 뭐 그 가짜들이 지금 날뛰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전부터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행정관처에서 그 처리 속도나 그 절차들이 좀 미흡한 점이 너무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벌금도 보면은 그렇게 뭐 많지 않은 그런 벌금이니까 그 계속 재범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따이닌성에서 파는 그 가짜의 대부분들이 그 제조회사가 그게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 보니까 아니면 뭐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 대부분이 대리점이래요. 그 대리점에서 팔다 보니까 기껏해야 제재를 해봤자 대리점밖에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그런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지금 이 기사는 저 베트남하고 대만하고 그 외교 분쟁이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 대만이 그 국제명으로는 스프레틀리 군도의 그 타이핑 섬이죠. 자기 나라 말로는 그렇고 베트남 그 말로는 정사 군도의 바빈 섬에서 그 군사 훈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그런 영토에서 대만이 그 군사 훈련을 그 하면서 그 뭐 선박이나 비행기들을 한 하루 21시간을 그렇게 훈련할 때 진입을 피하라는 경고를 발령을 했답니다. 그래서 베트남 외교부에서 엄중하게 항의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 기사는 저기 짜빈성에 있는 그 국도 1번 도로공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도로공사가 뭐가 문제점이 되냐 하면은 이게 시공한 지가 2009년도에 시공했는데 지금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한 13년 이상을 이게 이 문제점이 그 중에 하나가 그 주민들 거기 사는 주민들 토지 보상이 아직 그 정리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회사들 그 자격이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이 입찰에 성공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뭐 도로 계획에 있어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도로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은 갑자기 도중에 C 지점으로 그 우회가 되어서 도로 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검사관에 의해서 그 발견이 되었는데 그 검사관들의 그 결론은 이 뭐 간부나 공무원들이 그 자기네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 국가에 대한 그 손해를 엄청나게 입혔다고 그렇게 결론이 난 모양입니다. 지금 다음 기사는 저 붕따오 시티에 있는 그 투이반 그 스트리트 쪽 그 바이사우 해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해변에 그 관광 호텔이나 레스토랑이 많지 않습니까? 그 땅이 엄청나답니다. 28헥타 정도 되는데 이게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게 25년 동안 거기 뭐 그 개인이나 단체들이 그걸 그 세금도 없이 그렇게 불법으로 이때까지 그 영업을 해왔답니다. 그 부채가 그러니까 엄청나죠. 보니까 수천억 동이 된답니다. 근데 그런 걸 아직도 내지도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회수를 하지 않느냐 아직까지. 이게 보니까 회수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까지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로는 이쪽에 있는 그 불법 정관 그 업체들이 로비를 많이 그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연기가 또 되고 연기가 또 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생각하기를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라면은 그 연기가 되겠느냐, 바로 회수가 되지. 분명히 그런 개인이나 단체들은 그 백이 있든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그 땅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한번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읽어 보겠습니다. Có chục tỷ đồng ai sẽ đầu tư kinh doanh thay vì mua đất. 수백억 동이 있는데 누가 땅을 사는 대신에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Hiện tại mua đất chính là kênh đầu tư an toàn và hiệu quả nhất vì không phải ai cũng giỏi làm ăn buôn bán. 현재 땅을 사는 일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투자처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사업이나 장사를 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년간 노력해서 5필지의 땅을 샀는데 하지만 지적질을 당했기 때문에 슬프다라는 거래 작가의 관점을 나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토지는 경영, 생산을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축하고 적립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는 땅 또한 당신이 집에다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나 혹은 외화, 금과 같이 똑같습니다. 당신은 자원 낭비를 피할 다른 목적에다 사용하도록 이끌지 않고 왜 집에다 금과 돈을 보관하느냐고 다른 사람에게 지적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는 항상 앞쪽으로 발전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걸 따라 달려서 그걸 제때 잡아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후되어서 버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제때 따라서 잡지 못하고 그들은 당신을 기다리기 위해서 천천히 달리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한 구역의 땅을 소유한다는 것이야말로 수년간 학습과 노동을 통해서 적립한 재산과 성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 금액으로 땅을 사는 대신에 자원 낭비를 피하기 위하여 부를 만들어내는 생산과 사업에 걸지라고 물어볼 때 너무 우스꽝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금액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고 노력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업 영역들 모두 다가 강하지 않고 통달하지 않아서 다 잃어버릴 수도 있을 때 누가 감히 사업과 생산에 지불할 수 있겠는가? 소유주가 사업과 생산 혹은 다른 영역들에 투자할 가능성이 없을 때 토지를 산다는 것이야말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투자처입니다. 이게 기사 잘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또 제가 짤막한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